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이혼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뭐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뭐 그렇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혼의 아이콘들은 뭔가 왜 여러분들이 이혼이 왜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는 없었잖아요. 이혼이 거의. 근데 요즘 시대는 이혼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돼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혼이 이제 쉽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유들도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은, 이 과학을 통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함으로써 자유가 극대화된 거예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강화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든 것을 이제는 참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참는 게 미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덕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혼을 흉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사람이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백년해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뭐 이혼이 뭐 흠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인생 과정에서 작은 사건 사고고 그것은 하나의 선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혼했다고 해서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이혼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냥 요즘은 진짜 당연한 시대인 게 무슨 암 수술했다, 이혼했다 이것이 정말 옛날로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됐어요. 그게 과학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또 만들어요. 척박하게도 만들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이성을 선택할 때 이성의 선택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보니까 이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하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 판단을 못 하니까 이상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걸 궁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자분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직접 선택하지 마라. 주위의 조언을 정확하게 구해서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남자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 특히 무관사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뭔지 그 개념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뭐 편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있으면 자기가 마치 무슨 잔다르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식상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식상의 기운이 많아도 자기가 선택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자기 성향에서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feel, 그 맞지 않는 이상한 자기의 feel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남녀 선택할 때 소개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우선 여성의 경우 뭐 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물어보죠. 뭐 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의 직업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요. 직업이 첫 번째예요. 근데 직업 다음에 뭐 물어봅니까? 여성분들은요. 직업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래? 무슨 학교 댕긴데? 형제는 어떻게 된대?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을 물어봅니다. 예. 그래도 아주 그래도 여자들은 그래 조금 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람 키는 어떻대? 키. 그래서 주로 이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주변 환경, 키. 그렇다면 남자는 뭘 물어볼까요? 이제 소개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남자는 뭐 여기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잖아요. 남자는 소개팅이 딱 들어오면 딱 물어보죠. 이뻐? 이뻐. 이뻐. 그 두 번째, 진짜 이뻐? 세 번째, 사진 좀 보내봐. 이게 다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남자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니까, 이렇게 고르면 더 다행인데, 이렇게 또 골랐는데, 해필이면 제가 제일 난처할 때가 그럴 때예요. 궁합을 보러 왔는데, 둘이 상극이야. 지금 이거에 해당이 돼, 이거에. 예. 지금 이 무시무시한 것들, 지금 대표적인,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대표적인 거, 이건 못 산다. 내가 보면, 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런 궁합을 보러 오면 한 사람이 만약에 보러 왔다. 한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당장 헤어져라.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 이렇게 권유를 점잖게 해줍니다. 예, 이 사람하고는 어차피 안 된다.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금 끝내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는, 사랑이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서로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입니다. 사실은. 네, 믿음이 더 어려워요. 사랑은 하기 쉬워요.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 사랑은 금방 깨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한번 생기면 그 신뢰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어렵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사랑하면 이혼하면 되죠. 이혼할 거 각오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헤어지고 다음 달에 월운에서 관합이 들어오니까 그때 남자를 기다려봐라. 정관이니까 만들어진 남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요? 어떤 남자가요? 금방 절대로 못 헤어질 것 같이 얘기하다가 더 좋은 남자가 들어오면 눈빛이 흔들리는 여자. 그런 여자들은 결혼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딱 보니까 편재가 있어. 그것도 천간에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방금방 흔들려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지. 그쵸? 예,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분은 그렇게 눈빛이 흔들리면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잔다르크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으로서 구원을 하겠다. 이제 종교적인 어떤 또 신앙적인 힘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는 배신이라는 건 없다. 예. 평강격이 그러겠죠. 예. 그것을 제가 그런 분들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어떡하지 여성분들이요. 정말 어떡하지 이거를? 이거 뻔한 길인데 이거 가시밭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하고 제가 이제 물어요.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거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직방살에 원진기분의 직방살에 이 무시무시한 것들 있죠. 이 무시무시한 것들에 직방살로 놓여 있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천국지충이 된든지 요거는 그래도 애교야 밑에 지지 인신충 사해충 묘유충 이런 거 있는 거는 애교에 하나만 있으면 근데 천국지충 된 거 어쩔 거냐고 이거 어떡하지 이건 100%예요 100% 이혼한다고 얘는 한 70% 정도 떨어지지 70% 예 그런데 얘는 거의 100%라고 여기서 직방살들은. 근데 어떡하지 그거 이혼할 거 알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업상대체라 둘이 선생님을 하든지 둘이 선생님이 아직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봐갖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종교 관련 일을 하든지
봉사활동을 죽어라고 하든지,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람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져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다행히 또 운이 좋을 때, 기운 때 하면 좋은데 또 흉운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백은 백이죠. 그러면 결혼 진행 과정부터가 벌써, 아주 매끄럽지가 못하죠. 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어떡하지 분들은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일단은 하셔갖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렇구나. 그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데, 뭐 이혼 한 번 하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분명히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걔는 못 받잖아. 둘이 어떡하지 때문에. 어떡하지를 선택 안 했으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그 고집 있죠, 고집. 그 고집 누가 부려요? 이 관여지동사주들이 부리는 거예요. 관여지동사주. 또 인성으로, 인다자들. 인성으로 꽁꽁 뭉친 여성분들, 안 바뀌어요. 예,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아예 광고는 꼭 껴있어,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이 원진 기문이 직방살로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사술, 진해, 묘신, 추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여기는 원진하고 귀문하고 같이 공통된 데예요. 공통분모. 원진도 되면서 귀문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미하고 인유는 원진만 되는 거고요. 얘는 원진만 되는 거고, 얘는 또 귀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세요. 이거하고 이거 한 6가지 정도가 가장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청극지충까지. 그래서 요게 금메달,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3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직방살로 있는 경우에는 정말 못 살아요. 거의 100%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직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직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항상 예를 들어서 사술인데 어떤 사람이 일지예요. 이게 일지가 사야. 뭐 신사일주인데 옆에 이 술토를 깔았어. 이렇게 사술로. 이게 사술로 깔았다고. 여기가 뭐 무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사주가 뭐냐 그랬더니 상대방 사주도 무술이래. 해필이면 상대방 사주도 무술이래. 얘가 직방이죠. 예, 부닥치는데 얘가 한 그 클래스가 또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 이상을 이루는 거에 직방이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직방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없어. 그럼 그냥 사술 원진살이에요. 이건 직방살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술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직방살이 되는 거예요.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청국 지충 같은 거, 이거 다 똑같아요. 이 직방이. 이건 다 똑같은 거고, 청국 지충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서 극하고 지지에서 이제 극하는 거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국 지충이 되려면 을목이 만나야 되겠죠. 얘는 사니까 해가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의 일주하고 신사 일주가 만났다 그러면 청국 지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살아요. 어떡하지예요, 이것도 어떡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방살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1, 2, 3등들은 무조건 이거는 일단은 원진기문에 이것들이 다 직방살로 있을 때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요. 청국지충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형충은 약간 이제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형충은 예를 들어서 뭐 충이 하나 정도 있다. 뭐 천간에 뭐 충이 있고 지지는 그래도 합의돼 있다. 그런 거는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요. 예. 뭐 근데 이제 좀 충 중에서도 이것도 직방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신충이 돼 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여기 인이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이건 직방이 되잖아. 이런 거는 힘들어요, 항상. 예. 그냥 이게 없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이게 사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 사해가 또 있다. 이거는 가중된다고, 항상. 하나 더 있는 거. 우리 포카 칠 때 그렇잖아요. 투페어하고 트리플하고 틀리잖아. 그 급이 틀리잖아.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중되는 형태를 띠면 이건 또 생지충인데 왕지충 같은 경우는 더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묘유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 사주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유금을 또 깔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직방이 되잖아.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가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하고 자하고 이렇게 부닥쳤다. 근데 이 사람이 자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주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가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찢어져야지. 찢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야지. 사랑이 이긴다고요? 물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잘 못 봤어요. 사랑으로도 극복하는 경우, 뭐, 하느님의 사랑으로 극복한다고 그래갖고 둘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다른 오빠 만나갖고 또 이제 재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게 또 폭넓게 또 하느님의 사랑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방이 있으면 끝까지 백년을 해로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이게 이혼이란 제도 자체가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옛날 조선시대 때도 경국대전에는 이혼이 있었어요. 이혼이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간여지동은 이건 고집. 예.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이 간여지동, 두 간여지동이 만났다. 예를 들면, 경신간여지동과 뭘 만날까요? 목이니까, 예, 갑인간여지동이 만났다. 이게 살겠냐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와, 우렁우렁하고. 못 살아, 이것도. 예. 아주 그냥 안 지잖아 끝까지. 누가 이기겠냐고 이게. 갑진도 마찬가지야. 갑진도. 그래서 서로 좀 강하고 약하고 이 조합이 맞아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백년 해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그 사랑을 디자인하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도대체 왜 바람을 필까? 남자의 바람은 뭘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하고요. 연애는 다른 세계예요. 결혼은요, 의식의 세계예요. 이거를 뭐 십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 십성. 얘는 뭐냐? 무의식이라고. 무의식. 얘는 오행의 세계예요. 오행의 세계. 얘는 오행의 세계고요. 얘는 오행의 세계고 얘는 십성의 세계라고. 얘는 의식의 세계고 얘는 무의식의 세계야. 우리가 누굴 보는데 순간적으로 쟤는 키가 몇 센치고 쟤는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동그래갖고 잘생겨서 내가 좋아할 것이야 라고 의식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첫눈에 딱 보는 순간은 수의 느낌, 수상행식에서 그 수, 그냥 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서 쟤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결정을 이미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연애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그거야. 하지만 결혼은 조건을 봐야 되잖아.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를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기본 성격은 어떤지, 그 집에 가보면 지저분한지, 씻기는 잘 씻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건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자기 사주하고 관계없이 깨져버린다고. 상호작용에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 돈 있잖아요, 경제.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경제, 돈은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재물은.
그러니까 정치에 돈에 어떤 그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경제에 감정이 없듯이 사주 있잖아요. 사주에도 감정이 없어요. 사주는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 현상. 호랑이가 사슴 잡아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거. 천라지망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드루 김경수 씨 구속된다고 했죠? 네? 그 8월 1일 날 올렸어요, 제가. 천라지망 들어왔잖아. 또, 승리 씨, 구설된다고 그랬죠? 구설수, 시비, 폭행 생긴다고 그랬죠? 그 천라지망 들어왔잖아. 또, 안희정 씨,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희정 씨, 그 블로그 올린 거. 그 사람은 3월 달인가 2월 달에 올렸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천라지망으로 끝장난다고 그랬죠. 다 천라지망이에요, 공통점이. 천라지망이 영향이 없다고요? 한번 보시라고. 다 천라지망이에요, 그 사람들. 네? 그게 천라지망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물론 지은 죄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천라지망이라는 것을 작용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거는 감정이 없는 하나의 작용이라고, 자연의 어떤 교란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자연의 교란행위가 인간의 운명에게도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천국지충도 마찬가지고 천지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간지가 들어왔을 때도 이 천국지충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을 이제 천간지지가 같다고 그래서 이게 천지동이라고 하는데, 자기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일주가 을해일주야. 올해가 을해 아닙니까? 을해인데 을해가 또 들어왔다. 이거는 그 천국지충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런 애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낫죠. 남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도 돼요. 결혼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사귀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섞여갖고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궁합도 중요하지만 개인사주가 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사주가 안 맞으면 궁합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개인사주가 아주 그냥 지저분한 사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철철 깔려 있어. 대부분 지지를 보셔야 돼요, 사주는. 물론 천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거의 다 지지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일지와 시지를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 특성들만, 여기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아마 감명을 하셔도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가 안 괜찮은 남자인가가 바로 나와요. 응? 보세요, 이제 이 결혼하고 이제 연애는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인데, 우리가 어쨌든 결혼을 했어.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한 아기 낳고 3년 정도 지나니까 뭐를 한다?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느낌이 싸해. 어떻게 하냐고요? 여자들은 육감이 있어요. 여자들은 물론 육감이 없는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이제 재성이 없는 경우. 어떤 분이 댓글을 참 달아놨더라고. 5번 무죄 사주를 왜 빼먹었냐고. 우리 제자 같은데 내가 무죄라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이 무죄가 이게 사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느냐. 근데 무죄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없다고 해갖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부자들도 많고요. 제가 없어도 부자들 많고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뭐 여자가 없다 이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장가 못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야. 무죄는 오히려 죄다 신약이 나쁜 거예요. 죄다 신약. 죄가 많아서 신약해진 것은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냥 무죄가 차라리 나아요. 저거하고 똑같아. 식상도요, 엄청나게 많은 것보다 무식상이 차라리 나아요. 식상 많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인생이. 식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인성도 없다.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오지랖만 떨다 인생 끝나요. 자기 인생은 없다고 남의 일 돌봐주다 끝나. 근데 뭐 무죄는 그런 건 없잖아요. 무죄는. 그 대신 이제 무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죄가 돈 욕심이 뭐 엄청나게 많다.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추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 사주 갖고 뭐 여자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뭐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것만 봐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봐갖고는 안 되고 무죄래도 관성이 관인이 이렇게 발달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뛰어넘습니다. 예, 사주는 단편적으로 봐갖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8글자를 다 보시고 판단해도 맞을까 틀릴까 하는데 2글자, 3글자 보고 죄가 있다 없다는 걸로 어떻게 그걸 전체를 판단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뭐 시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예. 남자가 그러면 바람 피다가 또 얘기가 샜네. 바람을 왜 피느냐? 여러분들은 남자를 잘 모르시죠? 남자가 뭔지. 이 역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은 밤이고, 한 번은 낮이고, 한 번은 밤이 된다는 게 역이죠. 이 남자도요. 남자는 얘는 뭐예요? 남자는 밤일까 낮일까? 그렇죠. 이게 낮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역에서 이 기운이 반드시 이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여자는 그러면 밤일까 낮일까? 여자는 당연히 월이겠죠. 그럼 보세요. 또 뭐 일하고 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는요. 얘부터 할게요. 여자는 월이라는 것은 밤이잖아요. 이게 밤. 이게 어둠이야. 어둠. 어둠이라고 이게 밤. 밤이 뭐예요? 항상성이잖아. 항상성. 얘는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어두워요. 그냥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다고. 지속성.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항상성, 지속성이 있다고. 어둠이라는 거는. 근데 어때? 촐싹이. 남자들은 어때요? 일은 뭐예요? 양이죠. 빛이죠. 빛은요, 정확하게 15분에 한 번씩 각도가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이렇게 조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조각을 이렇게 그렸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여튼 하자고. 좀 이상하게 생겼긴 했는데,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어. 얘가 15분에 한 번씩 각도가 이렇게 움직여요. 뚝뚝뚝뚝뚝뚝 이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15분을 일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각이 여삼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각이 15분이에요. 15분마다 각이 이렇게 뚝뚝뚝뚝 움직이는 그때마다 비치는 면이 달라지죠? 사물을 비치는 면이 달라지잖아. 이거를 인상주의라고 그러잖아. 미술에서는. 빛의 화가들에서. 빛이 사물에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그 모양의 그 형태, 느낌, 질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를 보고 그리는데 빛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느낌이. 바로 남자가 그런 거예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시시각각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최성수 씨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해우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그거예요, 바로. 그 순간만 진실이에요. 그 여자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해. 그거는 진심이야, 그 순간에. 그런데 얘랑 헤어지고 돌아서면, 이 태양이 이렇게 내려가죠? 태양이 내려가기면 그 각도에 의해서 나는 또 쟤가 좋아. 그러니까 아무리 김태희랑 살아도요, 비가 김태희랑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는 게 그게 남자예요. 그걸 근데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귀염둥이 애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라는 게 뭐예요? 화라는 게. 태양이 어떤 거예요? 확장성을 갖고 있잖아요. 확장성.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양이잖아. 그래서 이 양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옆에 미인이 있어도 모르는 여자 모르는 여자가 가장 이쁜 여자야. 잘 모르는 여자가. 모르는 여자 지나가면 눈이 그냥 따라가요.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 데이트할 때. 100일 기념이라고 기껏 만나갖고, 둘이서 샴페인 따다가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갖고,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화내죠. 예. 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양의 기질로 태어나서 그래요. 얘도. 예, 단순하잖아. 이제 이게 잘 조절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사주에 뭐 관인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절제를 하겠죠. 보고 싶어도 좀 참겠지. 고개 돌리는 거. 이제 기부스한 것처럼 가만히 있겠죠. 예. 그거는 뭐냐. 관이 있다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여자친구를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아, 저 여자친구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고개를 돌리면 안 되겠지라고 의식을 하고 안 돌리는 거예요. 본능은 똑같아요. 돌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 뿐이야. 브레이크가.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선비라고 그래요. 또 군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아, 그 남자 참 진중해. 그 한 여자밖에 몰라. 아주 지고지순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관인이 잘 발달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식상하고 예를 들어서 재성밖에 없다. 그럼 뭐 고개가 그냥 이렇게 몸통이 같이 돌아가겠죠, 몸통이. 예. 고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그 여자를 쫓아갈지도 몰라요. 자기 여자친구 놔두고요. 예. 그게 바로 이 양의 속성인 거예요. 음은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자는 어떤 한 남자한테 마음을 주면 그 남자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이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여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 여자는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작은 어떤 남자에 대한 존경심만 있어도요, 그 힘으로 그 남자한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걸읍니다. 예. 그게 여성의 어떤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자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와 목적성과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 순간만 맨날 사랑하니까 그 순간. 예.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 그게 남자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있을 때는 내 남자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저거는 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죠. 예. 이게 또 모든 남자들이 또 나는 자기는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이거 말이 할 수도 있는데, 솔직해지자고, 솔직히. 남자들은 다 똑같아. 양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 물개가 왜 이렇게 많이 거느리겠어.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그 암물개들을. 그게 확장성 때문에 그래. 남자는 그게 본능이에요. 양의 태양이라는 건 계속 불이라는 것을 확장하려고 들잖아요. 속성 자체가. 예. 물론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남자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속성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남녀를 떠나서. 그래서 남자의 언어하고 여자의 언어도 전혀 달라요. 남자는 양이잖아.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게. 양이라는 건 드러나다예요. 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음양 설명 제 거 잘 들으신 분들은 그 두 가지로 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은 드러나다. 음은 드러나지 않다. 그래서 태양도 드러나지 않는 밤에는 음이 될 수 있다. 또 달도 드러난 밤에는 양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제 책에서도. 그렇듯이 음양이라는 건 드러나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남녀의 그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자의 언어는요, 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속뜻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자의 언어들은 속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성나무가 금성녀의 만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뭐 해?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뭐 해? 그러면 정말 그게 다예요. 너 뭐 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 뭐 해? 하는 것은 너 뭐 하냐가 아니거든요. 나 지금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빨리 와서 나하고 놀아줘. 이 소리잖아요. 그 중의적인 그 뜻이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그 안에. 남자한테 자기 뭐해? 그런데 남자가 나 잔다. 그러면 그게 걔 진짜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고 바로 자요. 근데 남자가 전화했어요, 여자한테. 자기 뭐해? 근데 나 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전화 그만 좀 해. 라고 하는 거하고. 그때 안 자요. 다른 짓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삐졌다는 거예요. 나 삐졌으니까 말 시키지 마. 이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 있는 그대로 나 잔다 그러면 진짜 자. 자기 뭐해? 그럼 너 진짜 뭐하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겠지. 근데 이게 편제가 없어, 남자가. 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어? 눈치가 전혀 없겠죠. 자기 마누라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살찌는 보약 사다 주잖아. 먹고 살찌라고.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근데 제가 있는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눈치는 있겠지. 자기 뭐해? 그러면 이 여자가, 나 자, 그러면 왜 그래? 뭐 화나는 일 있어? 그리고 편지는 물어봐요. 근데 제가 없는 남자들은요, 잘 자. 그러고 딱 끊어요. 잘 자라 그래. 그럼 여자가 이제 뿔이 더 나겠죠. 얘 뭐지?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남자, 여자는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싸움이 줄어들겠지. 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뿐이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바람을 펴도요, 여자는 뭔가 자기의 어떤 만나고 있는 남자나 뭐 배우자가 자기를 너무 실망을 시키거나 자기를 너무 외롭게 하거나 공허하거나 뭔가 채워져. 물론 그게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기운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남자는 달라요. 그냥 본능에 얘가 완벽한 와이프가 진짜 뭐 내조도 엄청나게 잘하고 얼굴도 엄청 이쁘고 판무파탈이야.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양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래도 자기가 남자니까 또 막 이렇게 하겠지. 나 좀 대우해줘. 나 좀 봐줘.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랑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남편과 아들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마음을 비우고 결혼하시면 돼요. 다 포기하고. 내가 얘한테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얘한테 의지하고 이런 기대는 그래서 100% 거의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이 다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여성들 결혼하면요. 기대가 무너지는 그 비율이 70% 이상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정말 좀 듬직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완벽한 남자 같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변하죠. 이 각도에 따라서 쭉쭉쭉쭉 변하잖아요. 금방 석양 지잖아. 그림자 지잖아. 15분에 한 번씩 변하잖아. 이게 계속 시시각각. 몇 년이나 가겠냐고. 그러니까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야, 일단. 물론 이제 그 체성별로, 위치별로 또 다 달라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내일 새벽 3시 40분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남자에 대한 기준. 또 자기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하고 정인이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은요, 남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주로 시집을 그래도 잘 가는 편이에요. 검증을 하니까. 거기에 무슨 합의돼 있거나 또 합충 형파가 돼 있어갖고 인성하고 관성이 다 깨져버리면 조금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관인이 반듯하게 그것도 천간에 이렇게 탁 투관되어 있다. 그러면 남자 잘 골라요. 왜? 기준점이 있거든. 자격과 검증을 거쳐요. 자격이 있으면 그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나의 남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나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나의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관인이 있으면. 예. 그 관인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거는 죄까지 있는 거죠. 편죄까지 이렇게 지지에 탁 놔주면 눈치까지 있어. 남편이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을 만나면 이제 그게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양의 속성을 갖고 있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기하고 언어가 좀 틀리더라도 여성분들하고 언어가 좀 틀리더라도 그거는 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예.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화성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요. 좀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남자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고 어린이 같은 면이 있어요. 물론 사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사주에 따라서 틀리는데 특히 눈치 없는 남자친구를 갖고 계신 분, 또 눈치 없는 그 남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주에 한번 보세요. 그럼 죄가 없을 거예요, 죄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저 더듬이가 없구나. 이게 우리 더듬이 알죠? 이 귀뚜라미들 보면. 근데 귀뚜라미 더듬이 빼버리잖아요. 그럼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이도 못 찾아. 예? 그 자기 남자친구가 더듬이가 없는 걸 어떻게? 그러면 뭐 인공으로 하나 이렇게 붙여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사갖고 붙여주든지. 근데 그 없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따져야지. 그 사람, 그 남자친구 엄마한테 왜 더듬이가 없게 나셨어요? 귀뚜라미를. 귀뚜라미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귀뚜라미는 아닌데 하여튼 더듬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눈치가 없어요. 여자친구 핸드백이 필요한데 뭐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제가 이제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강의를 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상품권이 최고다, 현금하고. 네가 직접 선물을 고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가 어떤 거를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얘기네 하다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갑자기 고백을 했네 이거. 어쨌든 이게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를 해라? 상품권으로 선물해라.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죄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인지하고 나의 과유불급을 알잖아. 이게 사주의 목적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더듬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 더듬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귀뚜라미가 된 거예요. 큰 더듬이를 2개를 딱 만들어 갖고 죄도 없는데 얼마나 돌리려고 힘들겠어요. 물론 지장간에는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열심히 돌리는 거지. 노력으로서 눈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남편 사주를 잘 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직방살로 이렇게 막 나여 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만나기 전에 나하고 이렇게 직방살로 나쁜 것들이 있는지, 이혼의 아이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룰루랄라 하면서 결혼하시면 돼요. 그런데 있어 그러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갈라 쓰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어. 그리고 이미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이 손붙잡고 템플스테이도 들어가서 명상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옷 색깔도 맞춰 입고, 뭐 이름도 같이 공동으로 바꾸고, 뭐 인테리어도 싹 다 바꾸고, 침대 헤드 방향도 다 바꾸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에 한번 반야신경 듣고 저녁에는 금강경 듣고 그래서 한 2000번만 들어보자. 그러면 부처님도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성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력이거든.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랑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주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돈에 감정이 없듯이 사주에도 감정이 없어요. 사주에는 오직 뭐만 있다? 작용만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만 있을 뿐이지,
감정이 없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제가 새해 인사드리려고 사실은 이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1월 달에 처음 했나? 지금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 유튜브 너무 제 강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모두 행복한 기해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